보내시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 12일 우리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후보원도 방문해서 의지의 말씀 영양들에게 의지의 표현도 하셨고 사상탐험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그에 따른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정책 기자회견은 따로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좀 양지해 주시고요.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우선 문대림 예비 후보께서 약 한 10분 정도의 소회 도민들에게 드리는 소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유스럽게 여러 언론인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거듭 협조의 말씀드리겠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대림 예비 후보의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 박원철 본부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각오와 민주당 경선에 임하는 입장,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적 비전에 관한 내용들은 23일 날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1월 중순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12일 제21회 총선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주가치와 도민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좌절과 개인적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삶이었던 정치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멀리 생각할수록 그만큼 다가왔고 그만둘까 할수록 순경처럼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 수많은 동지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계셨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할 당시부터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늘 대답은 문대림의 꿈,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래된 저희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풍요롭고 보다 나은 제주 공동체, 제주 성장 시대를 위해 등골쇄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차, 우리는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 불통을 앞세운 검찰 독재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말뿐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저 문대림 죽을 힘을 다해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대한민국이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시 갑 지역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쇠퇴하는 구도심과 팽창하는 신도심,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제주시 갑 지역의 성장은 제주도의 번영이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주시 갑 지역을 성장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당당하게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제주 정치, 더 나아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핵심적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응원을 보내고 일 못하는 의원은, 아니 일 안 하는 의원은 과감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이 4년 전 약속했던 정책 공약은 어떻게 됐는지, 기회주의적 정치 행태는 없었는지, 민주당이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는지, 정치인으로서 도덕적 결함은 없는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본선에서 유권자들이 흔쾌히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경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 실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받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유권자와 제주도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무한 검증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TV 토론을 비롯한 그 어떠한 형식이어도 좋습니다. 민주당의 승리와 제주시 갑 지역의 발전,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검증 토론에 반드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당당한 민주당 후보에게 제가 제안한 검증 토론회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힘들 때마다 되뇌고 제 가슴속에 새기는 중용제 23장 9절입니다. 참된 용기로 담대하게 제 이막 문대림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문대림의 진심을 담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바르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비 후보의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이 있겠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속한 언론사 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후보께 직접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간제주. 예, 일간제주 양진입니다. 그 본선 경쟁에 앞서갖고 이제 현역 의원님, 송재 의원님하고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문대림만의 뭐 경쟁력이라는가요? 그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성천보다는 실천과 성과,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경쟁력은 신뢰와 신의에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도민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자질에 대해서도 뒤질 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조센제지 김진수 기자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 기자회견 중에 보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제주 성장 시대를 위해서 제주 공동체를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제주 각 지역에 그 4년간의 다른 후보의 공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 제일 큰 문제점은 뭐고 내가 가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 발표는 따로 할 것이고요. 각 지역의 변화는 다양합니다.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적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 어쩌면 행정자치에 관한 영역 중심의 활동들을 해오지 않았는가. 저는 행정사무의 이양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업의 이양, 사업권의 이양, 그래서 결국 제주도의 경제자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다음 분, 네. 저 미디어 대주의 홍보 쪽이라는 거니까 추마 선언이라기보다는 정선 도전 선언처럼 느끼는데요. 그 현역 의원님을 대항해가지고 몇 가지 검증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선언을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딱 한 가지만 꼽아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검증은 모든 후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역의원께서 과연 유권자분들, 도민들께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분으로서 떳떳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던지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도의원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이제 하셨고 지난번에 이제 서귀포시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 출마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를 옮겨서 제주시 지역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를 이제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될 건데 어떤 이유에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고향은 서귀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부분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활동은 제주시 각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도지사에 도전을 했었고 우리 존경하는 오영훈 지사에게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그럼 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주도와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과정에 내린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방의원 그리고 의회 의장,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JDC라는 국가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아나간 일경험 그리고 성과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도민의 실익적 일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과정에 갑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갑이 제주도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물론 고향이 중요하게 작용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1인 생활권
어쩌면 1시간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서 유권자들에게 실익적 관점에서 정치적 기능을 해내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뭐 연고를 따진다면 제가 한 15년 이상을 각 지역에서 살아왔고 저의 부친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20여 년 이상을 한림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서적으로 물론 서귀포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서쪽 정서를 갖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주시갑은 정치 1번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저희의 정치 1번이다. 일속에서 오영훈 지사와 호흡을 맞춰서 제주의 따뜻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싶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다른 분도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주십시오. 예, 제주시갑은 본선보다는 예선이 치열해서 예산에서 이제 후보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는 말도 있을 만큼 예선 전에가 지금 피튀길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피튀기는 상황에서 나는 진짜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한 가지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선에서 이긴다고 해서 본선에서 이긴다는 그런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 본선은 더 치열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더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더 치열하고 더 송곳 검증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예선 검증은 더욱더 뜨거워야 되고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력과 똑같이 얘기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도 전 잘 알지만 저도 그분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계실까요? 네, 없으면만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굳은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예주 후보의 출마에 따른 소회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